진실을 말하기 위해선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 그래서 더 먼저 모셨습니다. 개편을 맞아 더 빨리, 더 많이 이분의 통화 내역 이야기 들어보려 하는데요. 장윤선의 통화 내역에 장윤선 기자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아니, 너무 잘 뽑으셨네요. 네. 사실은 제가 하루에 전화를 진짜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요. 이제 통화 내역을 한번. 그러니까요. 네. 이왕 이렇게 온 거 한 예. 2만 개 공개하고 가시죠. 통화 내역 2만 개. 2만 개까지는 아니고요. 근데 예. 전화를 많이 하는데 통화가 성사되지 않는 날들도 많이 있어요. 특히 정치인들 같은 경우에는 아침에 전화했는데 막 그 새벽 1시에 전화 오기도 하고 콜백을 그리고 그 다음 날 오기도 하고 뭐 그래서 사실 취재에 그 차질을 빚는 경우가 왕왕 있죠. 그러니까 늘 연결되는 것은 아니다. 예. 예. 그러나 전화통은 늘 바쁘다. 알겠습니다. 오늘 그래서 네. 특별한 통화 내역이 아니라 이거는 근데 오늘 하는 거는 통화 내역은 아니고 네. 통화하다 도저히 안 되겠어 직접 찾아가셨어요. 내려갔어요. 창원에 네, 갔다 오셨다고. 그렇습니다. 예. 지난 일요일 날 오전 8시 27분인가 37분 기차를 타고 창원에 11시 17분에 도착을 했는데요. 명태균 씨가 나와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명태균 씨 차를 타고 뭐 바다도 보고 산도 보고 막 이렇게 일종의 창원 그게 뭐 코스라고 그러대요. 명태균 씨를 인터뷰하러 가는 기자들을 대체로 자기의 차에 태워서 일단 쭉 간을 보는 것 같아요. 이 기자의 그래요? 상태가 어떤지 얼마나 공부하고 왔는지 뭐 이제 이런 것들을 좀 쭉 보고 그리고 나서 인터뷰는 정작 창녕에 가서 했습니다. 아, 창녕이요? 예, 창녕까지 근데 뭐 다 가깝더라고요. 예, 그래서 서울로 치면 뭐 일산 뭐 요 정도에 가서 인터뷰를 하고 온 그런 셈인데 오랜만에 감나무에 감이 달려 있는 것도 보고요. 네, 역시 가을 정치는 아름답더라 이런 여담을 좀 하면서 전체적으로 보면 제가 서울에 돌아온 시간이 12시 30 몇 분 정도 되니까 그 출발하기 전까지 합산하면 한 7시간 정도 명태균 씨를 그 옆에서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얘기를 나누었고요. 예. 아마도 명태균 씨가 카메라를 직접 세워놓고 본인의 뭐 손동작, 말하는 거, 웃는 거 이게 그 제대로 인터뷰를 한 것은 아마 취재 편의점이 처음인 것 같습니다. 옆모습을 주로 옆모습을 찍었는데 예. 제가 기왕에 이렇게 된 거 앞모습을 하자라고 하니까 검찰 조사를 받고 있고 그리고 뭐 국민들 앞에 자기 얼굴을 떳떳하게 드러내고 할 얘기는 아닌 것 같다. 예. 그래서 염치, 송구 뭐 이런 표현들을 쓰면서 옆모습을 촬영해 주기를 부탁해서 저희가 옆모습을 촬영했는데 본인에게 유리하거나 반드시 이것을 그 국민들에게 알려야 될 이슈가 있을 때는 카메라를 똑바로 이렇게 응시하면서 얘기를 했고요. 옆을 보다가 갑자기 고개를 확 그렇죠. 획 돌려서 이렇게 카메라를 확 보고 이제 카메라를 응시하고 주민을 갑자기 확 해야 되는 이제 이런 예. 상황이 됐었고요. 근데 전반적으로 명태균 씨를 만나면서 여러 가지 복합적인 그 감정이 들었습니다. 인터뷰를 예. 마치고 서울로 올라오는 기차 안에서 많은 생각이 좀 들었는데 첫 번째는 지금 당면한 사법과 관련된 이슈들이 있어요. 여론 조작. 그렇죠. 그리고 그 공천 개입. 예. 그리고 혹시 모르는 특히 그 뭐 인사와 관련된 이슈들. 그리고 본인 스스로도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지방선거 때 또 지난 총선에서 그리고 또 그 앞선 재보궐선거 과정에서 무슨 일을 했는지 이제 그 과정에서 불법, 위법, 탈법이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이제 사법적 책임을 분명히 져야 되는 것이고 혼자 질 것인지 아니면 그게 권력 내부까지 함께 해서 할 건지에 대해서는 명태균의 준비된 파일 200개 혹은 2000개 이거를 어떻게 깔 건지 공개할 건지 그거에 대한 내용이 하나가 있을 것 같고요. 예. 또 하나는 이 사람이 그 사실 그 최근에 한 2달 사이에 확 알려지긴 한 인물인데 과거의 보수 정치인들이 본인은 스스로를 그 김종인의 꿀단지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김종인의 꿀단지요. 꿀단지. 남들한테는 자신이 똥단지였는데 김종인한테는 꿀단지였다. 꿀단지는 이렇게 숨겨두고 자기만 퍼먹어야 되지 남한테 알려주면 뺏긴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자기의 존재는 그런 존재였다라는 것과 본인은 주방장이었다. 김종인 위원장이 야 짜장면 만들어 그럼 짜장면 만들었고 짬뽕 만들어 그러면 짬뽕 만들었고
거기 땡초 좀 더 넣어라. 그럼 땡초 좀 더 넣고 예. 이런 주방장 같은 사람이었다. 그런데 뭐 그분이 자신을 모른다고 하고 예. 뭐 자기를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사람이라고 하고 미친 X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상중. 예전에 페이스북에다가 네. 그 김종인 올린. 위원장의 인터뷰가 나간 이후에 네, 상중 그렇습니다. 정치적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맞습니다. 이렇게 쓴 예, 이유가 예. 그건 그렇죠. 건가요? 예. 그러면은 김종인 위원장은 잘 모른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이제 사기꾼 뭐 용어를 그 표현을 썼는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런 식의 이제 표현을 썼는데 네. 지금 명태균 씨의 얘기는 전혀 다르네요. 그렇습니다. 전혀 다르고요. 그러니까 좀 길어졌는데 그 사법 리스크는 1번, 2번은 그 과거에 명태균 씨가 보수 정치인들하고 손잡고 무슨 일을 했는지를 다 이렇게 털어놓는 인터뷰가 됐어요. 저희 취재 편의점을 통해서. 예. 그런 내용들의 일단을 종합해 보면 보수의 민낯. 그러니까 명태균의 그 시선으로 본 보수의 민낯이 어떤지 이런 것들을 좀 일부 확인을 할 수 있었다. 물론 이제 당사자들은 다 부인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모르는 사람, 뭐 미친 X, 예. 뭐 사기꾼, 뭐 이렇게 막 하고 있는데 너무나 그 구체적으로 다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누가 있었고 어떻게 했고 뭐 이런 것들을.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이제 이 풀 버전은 우리 이제 장윤선의 취재 편의점에 가서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상생하는 차원에서 너무 감사합니다. 예, 다만 이제 우리는 또 제한된 시간이 있다 보니 네. 이제 정수 인터뷰 7시간을 다 뭐 얘기할 수 없고 그 정수가 뭔지 그리고 이제 뭐 속된 말로 이제 엑기스라고 하죠. 네. 쭉쭉 뽑아서 한번 얘기를 들어보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김종인 팀과 윤핵관, 김종인 팀 대 윤핵관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명태균 씨는 그러니까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편에 서서 윤핵관들과 맞섰다 뭐 이런 건가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인터뷰하다가 쭉 그 사람의 얘기를 듣다가 그러면 결국 김종인 사단대 윤핵관의 권력 투쟁이네요. 지금 그 권력 암투가 벌어졌던 거네요라고 하니까 갑자기 파한대소를 해요. 맞다는 거죠. 그리고 그럼 그 팀원이 김종인 팀장 그 다음에 이제 본인이 그런 얘기도 했었죠. 뭐 연출 감독 김종인, 예. 연출 이준석, 예. 극본 명태균, 출연 윤석열. 뭐 이게 윤석열은 배우였다. 뭐 자기가 그 배우였다. 얘기를 한 거다. 뭐 예, 이제 예. 이런 등등의 얘기를 했는데 그 비슷한 맥락으로 수미일관하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까 제가 뭐 주방장 얘기도 했던 것처럼 그 김종인 위원장의 어떤 꿈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어제 보도한 내용 가운데 김종인 위원장은 후보 시절부터 그 윤석열 대통령 후보를 찾아가서 당신 2년만 하고 물러나라. 2년짜리 개헌 대통령을 해라. 그러면 당선이 되고 2년만 대통령을 그렇죠. 하고 개헌을 물러나라. 하고 물러나라. 예, 그러면 역사에 길이 남는 대통령이 될 거다. 그런데 이제 명태균 씨가 그런 아쉬움을 표해요. 만약에 그때 그런 결단을 윤석열 후보가 했더라면 예. 지금 나오는 막 이런 구구한 문제들에 대해서 해명할 필요도 없고 역사에 굉장히 존경받는 정치인이 됐을 텐데 지금 뭐 결국은 이렇게 돼버린 거 아니냐 그런 게 상당히 아쉽다라는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예. 일종의 이제 김종인 위원장, 김종인 사단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김종인 위원장이 주문하고 꿈꾸고 했던 것은 어떤 새로운 정치의 판짝이었던 것 같아요. 잠시만요. 그 얘기를 김종인 위원장이 윤석열 후보한테 얘기한 게 어느 정도 시점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대선 입당파와 창당파가 갈등하던 시기라고 하니까 예. 아마도 6월 18일 날 그러니까 2021년 6월 18일 날 김건희 여사를 처음 만났다고 했는데요. 예. 아마도 그 얼음이 아닌가 싶습니다. 입당하기 전인가요? 예, 그러면? 예, 그렇죠. 그렇군요. 그리고 명태균 씨가 자기는 서사가 길다. 그래서 저희 뭐 7시간 정도 만나고 왔지만 이거는 아직 본선 게임 들어가지도 않았다라고 얘기를 해요. 또 오라고. 창원에 또 와라. 예. 내 얘기를 다시 들어야 된다. 이제 얘기를 하는데 굉장히 긴 대하 드라마 서사인데 그러니까 2020년 가을부터 출발을 해요. 예. 그래서 본인이 이제 마포 포럼에 처음 와서 뭐 여러 사람을 만나서 어떤 얘기를 하고 그 이후에 2021년 있었던 그 오세훈 서울시장과 관련된 재보궐선거 그 후에 있었던 이준석 대표 만들었던 그 당대표 선거
그리고 대통령 선거, 그리고 그 해에 있었던 6월에 있었던 지방선거, 재보궐선거, 그리고 2024년 총선 여기까지 이어지는 전체의 과정을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 중에서 아직 지금 오늘 저희 취재 편의점에 그 명태균 씨가 얘기한 것은 2020년, 2021년 재보선, 그리고 이준석 당대표가 선출됐던 2021년이죠. 그리고 예. 그 이듬해 대선, 그리고 재보선 여기까지만 얘기를 한 겁니다. 예, 그러니까 2022년까지 얘기를 지금 네. 했다 이렇게 네. 말씀하시면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어쨌든 이거는 이제 우리 청취자분들도 조금 유의하게 들으셔야 될 거는 명태균 씨의 주장이고 명태균 씨의 시각이라는 그렇습니다. 거. 다른 사람들은 또 부인하거나 다른 시각을 가지고 수 네. 있다라는 거. 어쨌든 우리가 그거는 감안을 하고 들어야 되지만은 굉장히 놀라운데, 일단은 저는 김종인 전 위원장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지가 궁금한데. 아니, 그러니까 이 대통령 후보로 나올 정도면 사실은 굉장한 권력 의지가 있는 분들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5년을 4년만 하고 내려오라. 개헌하라 이것도 아니고 5년 2년만. 중에 2년만 하라고 하면 전체 임기의 40%만 하고 내려올 사람이 누가 있을까? 그렇죠. 본인이 그리고 또 딱 대통령이 되고 권력을 잡으면 하고 싶은 게 또 있을 거 아니에요. 예, 예. 뭐가 됐든. 그거를 2년 안에 완수를 할 수가 없을 가능성이 높은데 너무 이게 사실이라면은 너무 뭔가 사안을 안이하게 보고 낙관적인 시나리오를 김종인 위원장이나 명태균 씨가 꾼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명태균 씨가 어떤 얘기를 하냐면 김종인 위원장이 그런 얘기를 해서 그 얘기를 해서 상당히 그 윤석열 후보와 갈등이, 그러니까 그때는 총장님이죠. 윤석열 검찰총장하고 상당히 갈등이 있었고 그거를 수습하느라고 사흘 동안 아이간 진땀을 뺐었다. 그래서 자신이 이제 다시 그 관계 회복을 하느라 너무 고생했다. 이제 이 얘기를 하면서 본인이 생각해도 그때 김종인 위원장이 오바다. 예, 왜냐하면 말씀하신 대로 2년만 하고 물러날 사람이 어디 있겠냐. 그런데 아직 입당을 할지 말지, 창당을 할지 말지 이것도 결정하지 않은 사람한테 찾아가서 당신 2년만 해. 이렇게 한 것은 당시에 그 명태균 씨가 보기에 김종인 위원장 상당한 사람이다. 보통 사람은 아니다.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기가 쉽지 않고 꺼내기도 어려운데 그런 얘기를 꺼내놓고 당시 이렇게 하라고 제안하는 것 자체가 대단히 놀라웠다. 이렇게 얘기를 하긴 합니다. 제가 궁금한 거는 그러면은 그러니까 뭐 그게 받아들여지는 거하고 관계없이 그런 플랜은 2년만 한 다음에 그럼 대선을 또 치러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누가 보수 진영에서는 누구를 내세워 가지고 어떻게 지금 플랜을 가지고 간 건지 제가 좀 그게 궁금하네요. 아마도 이제 김종인 위원장은 부인을 할 텐데 명태균 씨가 얘기하고 있는 수미일관한 것은 이준석 대표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저하고 한 그 명태균 씨의 인터뷰에서 우리 준석이 대통령 만들어 달라는 얘기를 경우에 따라서 어떤 때 하루에 10번 이상씩 했었다라고 얘기를 김종인 위원장이 명태균 씨한테 우리 준석이 대통령 만들어 달라라는 얘기를 했다고 여러 차례. 그렇죠. 여러 차례 얘기를 했고 그리고 어쩌면 지금은 뭐 다 무산됐지만 당시에 윤석열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합니다. 윤석열 후보는 징검다리였다라는 건데요. 2년 정도 하고 그러면 2024년 올해 총선이 되잖아요. 그럼 올 총선에 대선을 같이 해서 그죠? 개헌을 하면 2년만 하면 임기를 2년만 하면 2024년 4월에 총대선을 같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8년짜리 뭐 4년 중임제를 하든 권력구조 개편을 해서 뭐 4년 중임제를 하든 최소한 5년 단임제는 하지 말자라는 어떤 거대한 플랜을 갖고 있었던 것이고 김종인 위원장은 좀 젊은 정치인들이니까 70년 이어온 보수 정치를 개혁할 필요성을 가지고 있었다. 김종인 위원장이 이제 그런 큰 플랜을 가지고 있었고 거기에서 일종의 선수 근데 재밌는 포인트는 김종인 위원장이 처음에는 그 당대표 선거를 할 때, 그러니까 오세훈 서울시장을 이제 만들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그렇죠 보궐선거 때 원래는 그 나경원 후보가 상당히 앞서고 있었잖아요. 근데 그 선거를 오세훈으로 만들어서 시장에 당선시킨 게 이제 본인이다라고 명태균 씨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고, 나중에 안철수 후보와의 단일화까지 그렇습니다. 단일화까지 자신이 했었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이고, 그래서 나경원 의원이 자신을 2번 죽인 사람이다. 명태균 씨가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당대표 선거 때 이준석 그렇습니다. 후보가 됐던 당대표 선거 그리고 서울시장 보궐선거. 그렇습니다. 이제 그 얘기를 나경원 의원이 하고 있죠. 근데 그거는 별건으로 치고 그 이후에 이제 당대표 선거를 해야 되는데 이 당대표를 누구를 해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처음에 김종인 위원장은 명태균 씨한테 전화를 해서
어떻게 해야 돼? 라고 상의를 한다는 거예요. 제가 앞서 이제 모닝콜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전화를 해서 명사장, 이번엔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묻는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어떻게 하고 싶으십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당대표는 김웅, 원내대표는 김기현 이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당대표 김웅 김웅, 의원이요? 예. 그 다음에 원내대표는 김기현, 뭐 이렇게 해야 된다. 근데 너무 길어서 제가 다 설명을 드릴 수 근데 없고 그 원내대표는 당시에- 제외하고 그 김웅만. 당시에 김웅 의원이 출마를 하려고 약간 그런 상황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때는 제일 예. 뜨는 인물이 김웅이었고 젊은 주자로 그리고 이준석 대표는 그냥 그 종편 패널 요렇게만 인식이 되던 시기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본인 주장에 따르면 김웅 의원을 만날 수가 없었다. 그리고 김웅 의원 연락처도 주고 만나보라 블라블라 있었는데 뭐 잘 만나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본인 주장이 뭐 환자를 만나야 처방전을 내는데 예. 환자를 볼 수가 없는데 내가 처방전을 어떻게 내느냐. 김웅은 어렵겠다. 그리고 뭐 당대표 할 사람이 뭐 캠핑카 몰고 어디 여행 가고 뭐 그랬대요. 그래서 만남 자체가 어려웠다. 그래서 김웅은 어렵다라고 했고 그러던 무렵에 이준석 의원이 자신을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 어떻게 알고 찾아왔냐 했더니 아니 정치한다는 사람이 오세훈 소문 안 들었겠냐. 그러니까 뭐 그때 본인의 별명이 지리산 도사였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지리산 도사. 네, 지리산 도사. 그래서 뭐 자신을 이준석이가 찾아왔는데 당시에 찾아올 때 유력한 사람이 주호영 후보였고 어차피 나는 3등이니까 3등이니까 주호영 후보를 열심히 돕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다만 자기는 어떤 선거를 해보고 싶냐면 그 뭡니까 선거 캠페인 할 때 사무실 내지 않고 예. 그 다음에 그 문자 발송하지 않고 그리고 차량 없이 예. 그 젊은 층들에게 이런 선거도 가능하다. 오직 메시지만으로 네, 승부를 걸겠다. 승부를 걸겠다. 예. 그런 어떤 젊은 층들에게 소구력이 있는 선구자다운 뭐 그런 정치를 해보고 싶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그리고 이준석 당시 후보가 그런 식으로 캠페인을- 소수의 팀으로 유세를 다니면서 게다가 그때는 이제 코로나 이제 팬데믹 상황이라서 다중 집회가 어려우니까 그게 더 좀 잘 먹히는 그런 측면도 있었어요. 실제 그렇게 했어요. 예. 그때 저는 중국에 있어서 잘 몰랐어요. 근데 예, 하여튼 예. 그런 제안을 하더라. 그래서 이준석을 처음 대구 수성못에서 3시간 정도 만나서 그 얘기를 듣고 본인이 한국노총 대구 지역 본부인가에 가서 그 한국노총 위원장하고 만나서 책임 당원 4,500명을 가입을 시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준석의 출발은 이것이다. 뭐 이준석을 뭐 여론 조작을 했느니 어쩌니 자신은 그거는 아니라고 주장을 하면서 예. 이준석의 출발은 이것이고 결국 이렇게 해서 당대표가 된 거다. 뭐 얘기를 쭉 하고 있어요. 근데 잠깐만요. 그런데 뭐 여론조사 뭐 조작 이거는 별개로 치고 네. 이준석 의원의 입장은 명태균 씨로부터 도움을 받지 않았다라는 그렇습니다. 거잖아요. 예, 지금. 예. 그런데 예. 명태균 씨의 주장은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희 프로그램에 보도가 됐는데 만약에 이게 사실이 아니면 이준석 대표가 즉각 그것은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대응하겠다라고 나서야 되거든요. 예. 근데 아직 안 보신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랬다는 얘기는 못 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그거- 한 가지만 예, 예. 더 말씀을 좀 드리자면 저하고 인터뷰하는 과정에서 이제 김진태 강원지사 얘기가 나왔어요. 이따가 뭐 얘기를 하겠지만 예. 제가 그 운동시설에 가서 김진태 후보에게 김건희 여사를 만나라고 얘기한 거는 명태균 본인이고 예. 그 내용이 이준석 대표의 워딩으로 다 녹음이 되어 있다. 뉴스토마토 보도에. 근데 그걸 왜 부인하느냐라고 하니까 답답하다 하면서 자기가 이제 그 이준석 대표에게 직접 전화해서 확인을 시켜주겠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현장에서 전화를 해요. 인터뷰 중간에 예, 예, 이준석 예. 의원한테 전화를 했다고요? 예, 전화를 했는데 어. 저는 이준석 대표가 요새 전화를 잘 안 받아서 그리고 또 이준석 의원이 한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명태균 씨하고는 뭐 아닙니다. 뭐 감사합니다. 이런 식의 단문 정도만 주고받는 정도지 뭐 실제로 무슨 관계가 깊거나 이런 것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예. 그런데 그날 통화를 하는데 전화벨이 2번에 안 울리는데 벌써 받더라고요. 그래서 빨리 받았다, 이준석 의원이? 바로 받아서 대표님하고 저를 바꿔줘서 얘기를 하는데 뭐 좀 아니라고 뭐 자기 그거 뭐 맥주 마시면서 3시간 동안 그냥 얘기한 건데 그게 뭐 중요하냐 뭐 약간 이런 식이었어요. 그런데 박형광 기자는 당시에 스터디 카페에서 조용한 가운데 인터뷰를 다 했고 끝나고 나서 맥주를 1시간 정도 마신 거다. 그러니까 이 인터뷰의 맥락이 뭐 거짓이거나 뭐 대충 뭐 술 마시다가 한 얘기 이런 정도는 아니다라고 증언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중요한 포인트는 명태균 씨와 이준석 대표와의 관계인데 제가 받은 인상은 예.
상당히 친하고 깊은 걸로 보이더라. 일단 뭐 개인 간의 친분 뭐 이런 거는 우리가 사실 관심을 쏟을 문제는 아닌데,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이준석 대표는 여론조사를 의뢰한 적도 없고, 그리고 명태균 씨로부터 특별히 뭐 이렇게 선거와 관련해서는 도움을 받은 적은 없다라고 얘기를 한 건데, 명태균 씨의 주장이긴 하지만 그 부분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지금. 그러니까 본인은 책임당원 4,500명을 대구에서 가입시켰다. 자기가 아는 형님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걸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명할 대목도 있는 것이죠. 이게 단순 명태균의, 근데 이분이요 이번에 국민의힘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됐습니다. 예. 예. 누가 어떤 분이 한국노총 책임당원 4,500명 가입을 시켰다는 분이 국민의힘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됐다라고 명태균 씨가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제가 누군지 지금 찾아봐야 되는데 일단 굉장히 특정되는데 어쨌든 네, 실명은 말하지 않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건 뭐 특정되는 상황이니까. 자, 그러면 어쨌든 지금 시간이 많지가 않아서 듣다 보니까 벌써 끝났어요? 시간이 많지가 않아요. 네. 이제 앞으로 명태균 씨는 어쨌든 본인이 여론조사 조작도 하지 않았다라는 입장이고, 그리고 지금 김건희 여사와 관련해서 뭐 이를테면은 뭐 감사의 선물이다 뭐 이런 걸로 그 김영선 의원 그 재보선 공천이 감사의 선물이다 이런 녹취가 강혜경 씨부터 나왔는데, 그것도 뭐 거짓말한 거다, 지어낸 거다 뭐 이런 식의 입장이잖아요. 그거와 관련해서는 일관되게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네, 일관되게 뭐 본인의 사법적인 문제와 관련해서는 일체 인정을 하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면 상당히 격앙돼서 설명을 하는데, 그 부분은 저는 검찰 수사가 굉장히 필요한데, 오늘 명태균 씨가 특검하자 그랬어요. 검찰 못 믿겠다, 특검하자. 이런 주장을 했고요. 명태균 씨가 특검하자고 그랬다고요? 예. 검찰 못 믿겠으니까 특검하자 이런 주장을 했어요. 그리고 더 황당한 것은 저한테 그 얘기를 합니다. 그 증거, 그 2,000개, 200개 그 파일 막 기자들이 찾으러 다니고 땅에 묻었다고 그러고 그랬잖아요. 본인은 분명히 검찰에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아버지 묘소에 묻었다. 그 증거를. 네, 자료를. 그러면 파묘를 해라. 파묘를 해라. 예. 그러면 영장이 나올까?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명태균 씨는 이런 얘기합니다. 검찰이 움직인다는 것은 대통령의 의중이다. 그렇다고 한다면 나는 10배 이상으로 갚아주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물러설 뜻과 자세가 없다라는 것이고요. 명태균 씨의 이런 그 행간에서 읽을 수 있는 핵심 포인트는 적어도 명태균 씨가 주장하는 한에 불법 또는 탈법 혹은 위법의 요소가 있기 때문에 본인이 그런 주장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런 게 아니라면 본인이 이렇게 얘기할 이유도 목적도 없겠죠. 그런데 검찰 수사를 앞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제 저한테는 또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5선 김영선 의원보다 제가 검찰 조사 먼저 받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뭔가 굉장히 자신 있고 그런 태도예요. 그리고 아마도 자기를 엮는다면 사기죄 정도일 텐데 본인도 압니다. 사기 정도 말고 자기는 이런 일전 한 푼 자기가 돈을 먹은 게 없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그렇지만 실제로는 여러 의령군소 등등 해가지고 지금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돈을 받은 흔적들이.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지방선거 출마 예비 후보자들한테 돈을 받았다라는 거는 일부는 돌려주고. 근데 그거는 언론 보도로 나오는데 그것조차도 본인은 뭐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을 합니다. 근데 중요한 포인트는 검찰에서 조사를 받아서 명명백백하게 수사 결과로 확인을 해야 되는 포인트죠. 왜냐하면 본인은 아니라고 하고 또 언론 보도에서는 분명히 이런 정황들이 있다고 하고 여론 조작만 하더라도 뉴스타파 혹은 또 경향신문, 뭐 한겨레신문 뭐 등등의 매체를 통해서 확인된 내용을 보면 부인할 수 없는 팩트들이 나오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 검찰 앞에 본인 당당하다라고 주장은 하고 있어요. 중요한 포인트는 대통령실과 검찰의 태도이고 수사 여부인데요. 얼마 전에 김태열 그 미래한국연구소 전 소장을 비롯해서 명태균 씨의 운전기사도 검찰 조사를 받은 걸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아마도 다음 주에는 명태균 씨가 검찰 소환 가능성이 있고 5선의 김영선 의원도 소환 조사를 할 텐데, 이 사건을 9천만 원 정도 받은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으로 종결을 할지 아니면 대검 차원에서 특수본을 꾸리고 명태균 게이트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수사를 할지 이것은 검찰의 판단이고 몫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의혹이 큰데 대통령실에서 구체적이고 정확한 내용의 팩트 확인을 제대로 안 해주고 있다. 이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장윤선 기자 인터뷰 내용은
이 장윤선 기자의 취재에 기반한 명태균 씨의 주장 인터뷰를 전해드린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이거와 관련해서 혹시 반론이나 뭐 하시고 싶은 말씀 당사자들이 있으시면 저희가 바로 인터뷰를 해서 또 그 입장을 전해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아쉬워요. 오늘 제가 보니까 1시간 통으로 해도 모자랄 것 같은데 어쨌든 수고하셨고 다음 주에도 또 관련 소식들 제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장윤선의 통화 내역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